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네, 잘 지내시나요? 어, 오늘은 182편의 영상입니다. 어느 분께서 이런 댓글을 보내셨어요. 상담 케이스를 활용해서 영상을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담 윤리에 의하면 상담 케이스를 그대로 어, 이렇게 노출하는 것은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되죠. 병원의 의사가 환자의 그 어떤 진단 소견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공통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진단하고, 그리고 이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분이 그런 댓글을 보내주셔가지고, 결혼 후에 제가 요즘 메모를 했는데, 결혼 후에 혹은 결혼 전에 혹은 동거 그리고 연애 중에 외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또 그런 사례도 있지만 그 사례를 그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좀 객관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결혼하고 외도하는 거하고 결혼 전에 외도하는 건 좀 다르죠. 근데 보통 요즘 젊은이들도 가끔 그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근데 이제 남자친구인데 이제 거의 동거 수준으로 한 1년, 2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연히 카톡을 보게 되었는데 카톡에 보니까 여사친하고 좀 농도가 짙은 그런 카톡 내용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상담 오는 케이스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속상해하고,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어,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인지 그 사람을 떠나기가 참 두렵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저는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고, 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운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 남자들과 여자들은 그 외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외도하는 거 하고, 남친 여친이면서도 외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 후, 그다음에 결혼 전, 그러니까 결혼 후에는 외도를 통해서 두 사람이 갈라서기가 사실은 많이 힘들죠. 뭐 그 자녀 문제들이 또 있고,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시댁과 친정과의 문제, 이래서 사실 어려운데, 결혼 전에 동거를 하거나 연애 중일 때도 이렇게 외도하는 사람들은 그 심리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좀 주제를 그쪽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일단 외도하는 사람들의 요인은 남녀가 달라요. 남녀가 다른데, 우리가 보통 바람 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바람 피는 것은,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피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피는 사람은 없다. 근데 그건 뭐냐면, 일단 바람도 외도도 중독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독의 사이클을 보면, 제가 예전에 제 책에 그 중독의 사이클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거기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중독 매개체에 몰입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다양한 게 있죠. 뭐 중독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심지어는 뭐 아주 게임 중독, 그다음에 뭐 아주 가벼운 것서부터 쇼핑 중독, 그리고 약물 중독, 뭐 마약 중독, 약물 중독과 또 마약 중독은 조금 다른 차원이죠.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그 하위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관계 중독, 제가 관계 중독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선생님 관계 중독이라는 게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댓글을 보내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저의 콘텐츠가 그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 수업 시간에 하는 그런 딱딱한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쉽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컨텐츠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또 제가 이제 직업이 교수다 보니까 또 이론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잘 조절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래서 이제 메모를 좀 보면서 하면 시간을 좀 절약이 되는데 그냥 하면 이게 계속 강의하듯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 할 수도 있지요. 자, 우선 남자와 여자의 외도하는 사람들의 요인이 다르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남자들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통계적으로 보면 그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제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상관이 없어요. 아내로부터 그 성적으로 욕구를 채워도 또, 그러니까 여기 아내가 여기 있는데 이거 갖고 만족이 안 돼서 또 호기심에 다른 여성과 이렇게 외도를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첫째 순위가 충족되지 않은 욕구로 시작을 한다. 남자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즐거움이죠. 그 짜릿한 그 즐거움, 그리고 쾌락. 근데 이제 이 쾌락이 이제 중독성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료한 시간 보내기. 그다음에 이제 또 저 여성은 어떨까 이런 어떤 호기심.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아내하고 성적으로 만족을 한다 해도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에 이제 아내하고 소통이 좀 어렵거나 아내로부터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뭐 쉽게 말하면 바가지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똑같은 내용이 계속될 때는 자기를 좀 이렇게 좀 쉬고 싶은 마음에서 좀 다른 환경의 여성을 우연히 만났을 때 이제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도움과 격려가 필요할 때, 근데 마침 어느 여성이 자기를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기를 이렇게 이해하는 여성을 못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는 가족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헌신하는 건 아는데 자기가 힘들 때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준 적이 없었는데 회사의 어느 여성과 우연히 저녁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여성이 자기를 굉장히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격려하더라. 이렇게 하면 이제 외도 쪽으로 빠질 확률이 크죠. 그래서 이제 지지와 도움이 필요할 때, 좀 쉬고 싶을 때, 이럴 때도 남자들은 외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가능하면 외도를 해도 가정을 좀 지키려고 합니다. 이제 가정은 지키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을 깨면서까지 하고 싶어서 바람을 피는 사람 아주 극소수인데 이제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아내 쪽에서 도저히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신과 못 살겠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도한 그 상대편 내연녀가 이혼을 요구해서 마지못해 또 이혼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자, 그러면 여자들은 어떤가 볼게요. 외도하는 사람들의 요인이 남녀가 다른데 여자들은 순서가 조금 달라요. 여기 아까 남자들은 충족되지 않은 성적인 욕구라 그랬는데 여성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근데 이 외로움은 뭐 꼭 남편 때문에 외로운 건 아니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러다가 언젠가 죽을 텐데 정말 가족들 밥이나 해주고 그리고 자녀들 뒤치다거리 했는데 자녀들이 다 크고 이제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을 빈 둥우리 증후군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가 알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알을 이렇게 품고 있다가 이제 알이 이제 깨고 세상으로 날아갈 때 그 어미는 항상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에게 먹을 거를 물어다 주던 그런 새가 이제 이런 새끼가 알이 전부 커서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느끼는 빈 둥우리 증후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겠지만 외로워서 그런데 그 외로움을 해소하고 싶은데 뭐 어디 동호회라든가 또는 뭐 어디 그 취미로 어디를 뭘 배우러 다녔다든가 아니면 뭐 앱을 통해서 아니면 SNS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인스타그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팬이라 그러고 이제 팔로우를 하다가 서로 소통이 되고
그 한번 만나주세요.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동호회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일이 참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첫 번째 여성은 외로움, 남자는 성적 욕구. 그다음에 이제 여자의 경우에 이제 두 번째가 그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세상 사는 낙이 없는데 이제 거기서 우연히 이제 세상 사는 이런 세상도 있네. 그래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여성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또 가족이 자기가 헌신적으로 그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받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당신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지받고 격려받고 공감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여자로서 그러니까 여자로서 대우를 못 받는 가족 안에서 남편에게 그런데 누군가가 일깨워 주는 거예요. 당신 너무 아름답다. 당신 너무 멋진 여성이다.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어떤 대우를 받았을 때 여자로서 내가 아직도 남자들에게 그런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로구나. 이제 여기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남편으로부터는 존중을 못 받았는데 이제 아주 소소하게 이제 존중받을 때 여자들은 행복한 거죠. 아,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동안 나는 수십 년 동안 혹은 뭐 몇 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네. 뭐 이렇게 해서 비교가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카톡을 다 그 프린트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보세요. 교수님 이렇게 우리 남편이 혹은 우리 아내가 이렇게 피트니스 다니면서 거기서 만난 여성과 혹은 남성과 이런 카톡을 주고받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게 뭐 같은 피트니스에서 만난 사람이 그냥 안부 인사한 것 같고 당신 왜 그래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프린트를 뽑아서 가져오시는 분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 중독이 돼가지고 이분은 아침에 새벽 눈 딱 뜨면 6시면 피트니스 그 시간에 문을 여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벽에 간다 그러더라고. 남편이 와서 하소연하는 게 우리 아내는 운동 중독인데 눈 뜨고 6시면은 갑니다. 그러니 이거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퇴근하고 오는 길에 또 피트니스 가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운동 때문에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소연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은 이제 충족되지 못한 욕구, 성적 욕구, 이제 이게 이제 순위가 맨 마지막인데 남성은 맨 위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충족되지 않은 성적 욕구 때문에 근데 한 번의 일탈이 이제 이렇게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늦바람 무섭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혼까지 이어지고 내연남, 내연녀와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그 내연녀만 보이고 내연남만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심증은 가는데 지금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사실 계세요. 그리고 의심은 가고 추궁은 해보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저는 증거를 찾아서 이렇게 이혼 쪽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여기 심리 상담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저희도 심리 상담도 마음이 아픈 사람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공감해 주고 그리고 회복하는 데 이제 핵심을 두고 그리고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는 분은 처음 만났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경청을 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신을 신고 그 사람이 되어 보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너는 이 부분이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담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이 제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신을 신고 어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어 같은 감정 가지고 공감을 하다 보면 제가 그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로 이게 마음이 아픈 사람한테 더 사랑이 가고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이제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남들한테 이용당하고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학대받고 뭐 어린이도 그럴 수 있고요. 또 노인도 그럴 수 있고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나는 솔로다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볼 때도 저는 잘 나가는 사람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10기에서 영철이와 현숙이가 커플이 돼서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아 영자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 그때 마음을 많이 다쳤을 텐데, 영자 내용은 별로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늘 현숙이가 이게 유튜브를 틀면 현숙이와 영철이 이게 매일 나와. 근데 저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제가 필요가 없고, 좀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는 마음이 가거든요. 환자가 의사가 필요하듯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저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제 나는 솔로다 이런 걸 보면서 주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유튜버님들께서 분석도 잘하시고 진단도 잘하셔서 아주 재밌게 엮어가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욕을 그러니까 오해를 받거나 조금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분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더 이렇게 격려시키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분의 입장이 되어보면 또 그분의 입장이 또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아니하고 남의 그 눈에 티만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입장이 되어 보면 그런 어린 시절의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니까 막 이렇게 비난하는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이제 저희는 그런 분을 이제 영상을 이제 만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격려해주고 훌륭하다, 잘했다, 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치료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렇게 칭찬하고 잘했다고 합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가끔 그래다 되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보죠. 저희 직업이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 뒤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신념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이제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는 이제 보는 거죠. 의사들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플 때 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금방 탁 의사들이 알고 그럼 가서 MRI 찍어 봅시다. 혹은 뭐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하듯이 대충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나는 솔로다 뭐 이런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의 내면의 그 감정과 그 사람의 삶의 철학과 신념이 말을 안 해도 보여요. 근데 이제 영상에 비추어진 모습만 가지고 함부로 진단하고 분석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교수님도 뭐 성향을 분석하고 뭐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 뭐랄까 통합적으로 딱 그 사람을 찍어서 하라기보다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는 그 사람 내면에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지.
그 사실 뭐 상담사나 의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이렇게 뭐 명의도 있고 돌팔이도 있고 그렇듯이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보이죠.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일단 딱 내담자가 상담을 하러 올 때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신청서를 작성을 하면서 이게 보면은 상담하기 전에도 대충 이분이 무슨 아픔 때문에 오셨구나 대충 알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 얘기를 쫙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오히려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고 상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자신을 좀 이해하게끔 그렇게 도와드리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자와 남자의 외도의 상황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상담 케이스를 가지고 좀 영상을 만들면 어떻겠냐 이제 이렇게 댓글을 좀 올려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거는 사실 상담 윤리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사가 환자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안 되듯이 그러니까 이게 통합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외도하는 경우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한번 그 외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결혼 후에 외도하는 사람, 그다음 결혼 전에도 외도하는 사람, 도대체 이런 사람들 심리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지금 그러니까 여친 남친인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여사친하고 이렇게 사귀는데 근데 결혼을 앞두고 약혼한 사이인데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바람이 아닐 수도 있고 지나치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의심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런 상처에 의해서 너무 남자한테 속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남자가 여사친하고 이런 카톡을 하는데 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 심리는 왜 그래요? 그러면서 상담을 오시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 남자 바람이 났구나 외도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도 그렇게 함부로 네 맞습니다. 지금 당신의 약혼자가 지금 외도 중입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남자 오게 해서 또 이제 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외도를 하고는 있지만 난 이 사람과 결혼할 사람입니다라고 확답을 듣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두 분이 이제 화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을 목표로 잡고 이어가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그 대부분 이제 결혼한 후에는 한 번 정도 이제 용서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혼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또 자녀들의 양육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눈을 감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상담을 와서 너무 괴로워하죠. 그래서 용서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애들이 다 크면 저는 이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자로부터 폭력 제일 나쁜 게 그 폭력이에요. 거짓말과 폭력을 일삼고 거기에 외도까지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뭐지? 그 여친 남친인 사이일 때도 그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라 그러죠.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근데 그 의심이 자꾸 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럼 빨리 손절해야 돼요. 그거를 계속 이게 그 매달리려고 아닐 거야. 자기 체면까지 걸어가면서 그 사람 날 사랑하고 있어. 그럴 때는 저희가 담대하게 저희 상담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어려서 분별력이 떨어질 때는 그냥 손절하는 게 어떨까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나이도 어리시니까 좀 안 좋은 경험을 했다 치고 더 멋진 그런 연애를 위해서 자신을 좀 더 이렇게 성숙한 여인으로 좀 준비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 주에 와서는 교수님 말씀대로 제 마음에 정리했어요. 그리고 아주 많이 밝아져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우울한 거에서 그때는 이제 이 결단을 못 하니까. 근데 자꾸 그 남자로 하여금은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확실히 되고 또는 증거가 잡히는 거예요. 뭐 그 여자가 선물을 보낸다는 건데 이 선물이 무슨 속옷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추궁하면 남자는 아니야 그 사람이 속옷 판매하는 회사에 다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과 결혼 전인데 여친 남친인 사이인데 정말 나를 존중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일찍 손절을 하시고 제일 나쁜 게 폭력과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그 결혼한 부부는 그 남자를 또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사이가 좋아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힘으로 또 종교의 힘으로 또 그 자녀들의 어떤 그 양육을 위해서라도 그냥 내가 한번 눈 감자. 근데 그 마음속에 그 진정 용서를 했다 해도 그건 남아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살기는 사는데 법적으로 이혼을 안 했을 뿐이지 정서적으로는 이미 emotionally divorce이라고 그러잖아요. emotionally 정서적으로 이혼한 관계. 그렇게 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상담을 요청할 때는 이제 그분들이 자기 성장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에 좀 투자하고 그리고 좀 더 나은 better life를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그런 상담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182편에서 결혼 후 결혼 전 혹은 동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연애 중 남친 여친 이런 거 상관없이 외도하는 사람들의 심리, 외도하는 사람들의 요인은 남녀가 다르다. 이 부분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오늘 주일이네요. 네, 좋은 주일 보내시고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고요. 또 월요일 힘찬 한 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명이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